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한 청년의 가슴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그를 지켜줄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양날의 검. 구사단 한 구석. 평범해 보이는 이등병 이시훈. 그는 왜 모든 고통을 침묵 속에 삼키고 있을까요? 그의 곁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헬기는 무엇을 바꾸게 될까요? 이 이야기는 군대라는 특별한 세계에서 벌어지는 힘과 약함, 침묵과 폭로의 대결을 담고 있습니다. 과연 진실은 언제나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2015년 초여름 구사단 1소대에 전입하던 날이었죠. 군용 트럭에서 내려 처음 부대를 바라보는 순간 가슴이 묵직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그저 이등병 이시훈일 뿐 사단장 아들이란 사실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너희들 이제부터 여기가 집이다. 알았나? 신병 교육대를 수료하고 실전 부대에 첫 발을 딛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군대는 사람을 만든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스스로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부탁드렸습니다. 특별 대우 없이 평범한 병사로 복무하게 해달라고. 너희 이제 내무반 배정받을 거다. 선임들 말 잘 듣고 눈치 빠르게 행동해라. 인솔 간부의 말이 끝나자마자 각 내무반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1소대 3내무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선임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저를 향했죠. 너 새끼, 이름이 뭐냐? 처음 만난 상병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오상민 상병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내무반에서 그의 말 한마디는 법이나 다름없었죠. 이등병 이시훈입니다. 성격은 착해 보이는데 착하면 여기서 못 버틴다. 알았어. 오상민 상병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섬뜩한 것이 느껴졌지만 저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대 생활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느꼈습니다. 이곳의 암묵적인 규칙들을. 모두가 오상민 상병의 눈치를 보며 행동했죠. 심지어 다른 상병들까지도. 그가 웃으면 따라 웃고 그가 찌푸리면 모두 긴장했습니다. 그날 저녁 내무반 정리 시간. 선임들은 저에게 기본적인 것들을 알려줬습니다. 사물함 정리법, 군복 깨는 법, 전투화 닦는 법까지. 야, 네가 이시훈이지. 나 박태준이야. 같은 동기니까 서로 도와야지. 옆 침대에서 또 다른 이등병이 속삭이듯 말을 걸었습니다. 유일한 동기였죠. 작은 체구의 안경을 쓴 모습이 첫인상부터 친근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 그렇게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쉽진 않겠지만 이곳에서 제 자신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다짐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이등병 이시훈으로서의 군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부대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 같았죠. 모포 계기, 이것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이시훈, 모포 똑바로 안 개냐? 오상민 상병의 목소리가 내무반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모포를 보고 있었죠. 분명 박태준이 알려준 대로 폈다고 생각했는데. 상병님, 이거 제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야, 네가 신병교육대에서 뭘 배우고 온 거야?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냐? 오상민 상병은 제 모포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다시 모포를 집어들었지만 손이 떨려 더 엉망이 됐죠.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너 지금 장난치는 거야? 내가 시간이 많아 보여. 오상민 상병이 갑자기 제 사물함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사물함 안의 물건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적이 아니었으니까요. 30분 안에 완벽하게 정리해 그리고 모포는 10번 접었다 펴. 내가 볼 때까지. 그날 이후로 오상민 상병의 표적이 됐습니다. 식사 시간엔 항상 제 식판을 노려봤죠. 한 번은 밥을 흘렸다는 이유로 식판을 엎었습니다. 빈 식판을 들고 배고픔을 참아야 했죠. 네가 사단장 아들이라도 되냐? 왜 이렇게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오상민 상병의 말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제 신분을 알고 있나? 아니었습니다. 그저 비꼬는 말이었죠. 하지만 그 말이 제게는 더 큰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이시훈, 괜찮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오상병은 항상 누군가를 괴롭혀. 취침 시간, 박태준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행군 훈련 중 제 군장에서 수통이 빠졌습니다. 오상민 상병은 이를 발견하고는 물을 마시지 못하게 했죠. 40도에 가까운 더위 속에서 입안은 타들어갔습니다. 물 마시고 싶으면 땀 사 먹어. 이게 군대야, 애송이. 그날 밤 머리를 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신병들은 이발소에서 규정대로 자르는데 저는 상병의 명령으로 완전 삭발을 해야 했죠.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자존심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알리면 모든 것이 더 복잡해질 테니까요. 그저 이겨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상민 상병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죠. 그날은 특히 더웠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내무반으로 돌아왔을 때 모두의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야, 이시훈. 너 오늘 행군 중에 뒤처졌지? 오상민 상병이 내무반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불렀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무거운 군장 때문에 잠시 대열에서 벗어났었죠. 죄송합니다, 상병님. 다음부턴 그러지 않겠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 대신 내가 널 도와줄 거야. 씻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 줄게. 오상민 상병의 얼굴에 기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순간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내무반에 있던 다른 병사들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죠.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따라와. 화장실로 향하는 오상민 상병을 따라갔습니다. 저는 그저 얼차려를 받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자, 머리를 세면대에 박고 저는 무능한 쓰레기입니다라고 10번 말해.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머리를 세면대에. 그런 명령은 명백한 가혹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용기가 없었죠. 왜? 못 알아들었어? 아니면 사단장한테 말해볼래? 오상민 상병의 말에 놀라 그를 쳐다봤습니다. 설마 알고 있나? 아니, 그건 단순한 협박이었을 뿐입니다. 저는 천천히 세면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야, 너희들도 와서 봐. 신병이 씻는 법을 배우는 중이야. 다른 병사들이 하나둘 화장실로 들어왔습니다. 박태준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죠.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누구도 오상민 상병에게 맞설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세면대에 머리를 대고 엎드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말을 했습니다. 저는 무능한 쓰레기입니다. 크게, 더 크게. 머리를 세면대에 박은 채로 수치심에 몸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왔지만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그때 오상민 상병이 화장실 한쪽에 있던 소변통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이걸 머리 위에 올리고 저는 개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해. 소변통은 무거웠습니다. 팔이 떨렸지만 그 무게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 순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개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말을 마치자 오상민 상병은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몸은 굴욕감으로 떨렸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참았습니다. 견뎌야 했으니까요. 세면대 사건 이후 부대 내제 위치는 더욱 처참해졌습니다. 이제는 오상민 상병뿐만 아니라 다른 병사들까지 저를 찌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그 누구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마치 전염병 환자처럼 모두가 저를 피했습니다. 야, 찌질이. 그거 들고 와. 식당에서도 훈련장에서도 그 호칭은 제 새로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오상민 상병이 찍은 사진은 부대 내에서 은밀히 공유됐고 저는 웃음거리가 됐죠. 박태준만이 유일하게 제 편이었습니다. 시훈아, 참지 마. 신고해야 돼. 취침 시간에 박태준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신고한단 말입니까? 중대장 정병섭 대위는 이미 소문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건 더 큰 재앙이 될 테니까요. 괜찮아. 견딜 수 있어.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저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몸무게는 입대 전보다 10kg 넘게 빠졌고 얼굴은 헬쑥해졌죠.
9월 초 우리 부대는 야간 행군을 나갔습니다. 늦여름의 열기가 아직 남아있던 밤이었죠. 30kg의 군장을 짊어지고 산길을 오르는 것은 건강한 상태에서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물며 저처럼 체력이 바닥난 상태에서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야, 찌질이. 뒤처지지 마. 다 너 때문에 고생한다. 오상민 상병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숨은 가빠졌습니다. 시야가 점점 흐려졌죠. 이시훈, 괜찮아. 얼굴이 너무 하얗다. 박태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대답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모든 것이 어두워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군의무대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가 꽂힌 팔이 욱신거렸습니다. 의무병이 다가와 체온을 재고 있었죠. 심한 탈진이에요. 영양실조와 과로가 겹쳤네요. 당분간 쉬어야 해요. 군의관의 진단이었습니다. 그때 정병섭 대위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불편해 보였습니다. 이등병, 괜찮나? 훈련 중에 쓰러졌다고 들었네. 중대장의 말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담담했습니다. 마치 제가 단순히 훈련을 견디지 못한 것처럼 말이죠. 네,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 우리 모두 훈련 중에는 힘들 수 있지. 이건 훈련 일지에 기록해야 하니 그냥 과로로 인한 실신으로 적을게. 괜찮지? 그의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이유를 말하지 말라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중대장이 나간 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하늘과 흘러가는 구름이 보였습니다. 참 오랜만에 보는 평화로운 광경이었죠. 잠시나마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군의무대에서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창밖에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죠. 회복 중이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부대로 돌아가면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 텐데 과연 견딜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날 오후 병실 문이 열리고 박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죠. 시훈아, 괜찮아. 얼굴색이 좀 돌아왔네. 나아지고 있어. 근데 왜 그렇게 긴장한 표정이야? 박태준은 주변을 살피더니 침대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내가 너에 대한 일을 사단장실에 제보했어. 순간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사단장실? 그건 곧 아버지에게 알린다는 의미였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미안해. 하지만 이건 너무 잘못된 일이야. 내가 계속 괴롭힘 당하는 걸 더는 볼 수 없었어. 박태준의 눈에는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용기를 낼 줄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제보한 거야? 부대 외출 때 공중전화로 익명 제보했어. 세면대 사건부터 모든 가혹행위를 자세히 말했지. 그 순간 병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다급하게 군의무대로 들어오는 발소리, 그리고 이어진 경례 소리.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장님 도착하셨습니다. 복도에서 외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저도 숨을 멈췄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육군 중장의 위험 있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 눈에는 아들을 걱정하는 부성애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뒤로는 군의관과 여러 참모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나가봐. 아들과 단둘이 이야기할 테니. 아버지의 한마디에 모두가 병실을 나갔습니다. 박태준도 황급히 나가려 했지만 아버지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자네가 제보한 사람인가? 아버지의 날카로운 질문에 박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사단장님. 제가 전화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박태준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었네. 자네도 남아. 모든 이야기를 듣고 싶어. 병실 문이 닫히고 우리 셋만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침대 옆에 앉으셨고 그 눈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시훈아, 왜 말하지 않았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그 목소리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스스로 해결하고 싶었어요. 아버지의 도움 없이.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제 어깨를 꽉 잡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말해다오. 지금부터 하나하나 다 듣겠다.
그렇게 저는 오상민 상병의 가혹행위와 세면대 사건, 그리고 중대장의 은폐 시도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아버지의 표정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내일 아침 내가 직접 해결하겠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무게가 실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사단장으로서의 선언이었습니다. 새벽 5시 군의무대 창문 너머로 군용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실 창가로 다가가 보니 헬기에서 아버지가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완전 전투복 차림이었죠. 뒤따라 군사경찰들이 줄지어 내렸습니다. 마치 전쟁이라도 일어난 듯한 긴박한 분위기였습니다. 시훈아, 오늘 사단장님이 대대 전체를 소집하셨대. 박태준이 들떠서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어젯밤 아버지와의 대화 후 박태준은 부대로 복귀했었죠. 헬기로 오셔서 부대가 발칵 뒤집혔어. 아무도 이유를 모르고 있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밝혀지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정병섭 대위는 어떻게 됐어? 지금 완전 식은땀 흘리면서 사무실에 갇혀 있어. 상황 파악도 못한 채로. 박태준의 말에 작은 쾌감이 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불안했지만 오랜 고통에 대한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오전 9시, 저는 군의관의 허락을 받아 대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지시였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병사와 간부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맨 앞줄에는 오상민 상병도 보였습니다. 저를 본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차렷!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모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회의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사단장의 위엄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앉아. 냉랭한 한마디에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단상 위에서 회의실 전체를 둘러보셨습니다. 오늘 나는 이 부대에서 벌어진 가혹행위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왔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었습니다. 먼저 박태준 이등병은 앞으로 나와라. 박태준이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병사가 용기를 내어 제보한 덕분에 우리 군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마주할 수 있게 됐다. 감사하네. 아버지의 말에 박태준은 얼떨떨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어서 아버지는 저를 지목했습니다. 이시훈 이등병, 앞으로 나와서 자네가 겪은 일을 모두에게 말하게.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오상민 상병은 자리에서 몸을 움츠렸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지난 몇 달간 겪었던 모든 가혹행위를 차분히 털어놓았습니다. 세면대 사건을 이야기할 때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정병섭 대위님은 이 사실을 알고도 단순 훈련 중 실신으로 보고했습니다. 말을 마치자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시훈 이등병은 내 아들이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오상민 상병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는 아버지가 아닌 구사단 사단장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 이런 일이 내 휘하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분노스럽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무게가 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선언. 군사경찰, 오상민 상병을 체포하라. 오상민 상병의 군사법원 재판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재판정에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했죠. 고개를 푹 숙인 채 죗값을 인정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백했으니까요. 피고인 오상민, 직권 남용 및 가혹행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뻐근해졌습니다. 복수심은 없었습니다. 그저 정의가 실현되는 모습을 보는 안도감이었죠. 오상민 상병은 수갑을 찬 채 군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법정 문을 통과하는 순간 지난 몇 달간의 악몽도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병섭 대위의 처벌도 뒤따랐습니다. 가혹행위 은폐 및 직무유기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죠. 결국 그는 보직해임과 함께 다른 부대로 전출 조치됐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다른 간부들도 크고 작은 징계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일로 우리 군이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 사건 종결 후 아버지는 전 사단 간부들을 모아 훈시를 내렸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단장의 아들임을 숨길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군기 확립이라는 명목 하에 자행되는 가혹행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오늘부터 구사단은 변한다. 아버지의 선언 이후 부대 내 여러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익명신고 체계가 강화됐습니다. 각 중대마다 익명신고함이 설치됐고 제보자 보호 정책이 마련됐죠. 또한 부대 내 인권 교육이 의무화됐습니다. 모든 간부와 병사들은 월 1회 인권 교육을 받아야 했죠. 얼차려 기준도 명확히 정비할 것이다. 모든 얼차려는 기록되고 규정을 벗어나면 즉시 조치한다. 아버지의 개혁은 구사단을 넘어 육군 전체로 확산됐습니다. 여러 언론에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내 인권 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했죠. 시훈아, 내가 겪은 일 때문에 미안하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제 병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단장이 아닌 아버지로서 말이죠.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로서 널 보호하지 못했다. 아버지의 눈에 깃든 슬픔이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아버지 덕분에 부대가 변하고 있잖아요. 저 같은 병사들이 더는 고통받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손을 내밀어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어릴 적 자주 해주시던 그 손길이 그립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자랑스럽구나, 아들. 군 생활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박태준은 부대 내에서 용기 있는 행동의 상징이 됐고 저는 더 이상 찌질이가 아닌 이시훈으로 불렸습니다. 무엇보다 부대 분위기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폭력과 공포가 아닌 존중과 신뢰가 자리 잡기 시작했죠. 사단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후에도 저는 특별 대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바라던 것이었고 아버지도 그 뜻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다만 이제는 부당한 대우가 아닌 공정한 환경에서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죠. 군의무대에서 2주간의 회복 기간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내무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같은 공간이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죠. 오상민 상병의 침대는 비어 있었고 병사들의 표정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병 이시훈 복귀했습니다. 제 목소리에 내무반 병사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들의 눈빛에는 존중과 약간의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훈아, 돌아왔구나. 박태준이 반가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제 내무반에서 새로운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용기 있는 병사로서 다른 이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죠. 너 덕분에 많은 것이 바뀌었어. 이제는 누구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아. 박태준의 말처럼 부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중대장 김준호 대위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휘 스타일로 병사들의 신뢰를 얻고 있었습니다. 일과 시간이 끝나면 중대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고충을 듣는 자리도 마련했죠. 이시훈 이병, 오늘부터 정상훈련에 복귀하는 거지. 김준호 대위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특별한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저 한 명의 병사로서 대하는 태도였죠. 네, 중대장님. 준비됐습니다. 좋아. 하지만 무리하지 말고.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언제든 말해. 지난 몇 개월간의 경험은 저를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부당한 대우에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맞서는 법을 배웠죠. 또한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폭력이나 억압이 아닌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단결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저는 일병으로 진급했습니다. 부대 분위기는 더욱 밝아졌고 신병들도 예전과 달리 적응을 잘 해나갔습니다. 가혹행위는 찾아볼 수 없었고 얼차려도 규정에 맞게 이루어졌죠. 시훈아, 내가 못 믿었는데 너 덕분에 군대가 정말 바뀔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박태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덕분이 아니야. 내가 용기를 내서 신고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아버지, 아니, 사단장님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셨고, 그래도 내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 거야. 어쩌면 그의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용기가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박태준의 용기,
아버지의 결단, 그리고 제 자신의 인내가 만들어낸 변화였습니다. 오늘 사단 훈련장에서 구사단 전체 훈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다른 병사들과 함께 완벽한 동작으로 훈련을 마쳤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 눈빛에 담긴 자부심을 받습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제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고통스러웠던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켰습니다.